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동물 교감 치유 오늘 강의를 할 안재국입니다.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, 동물 교감 치유의 정의,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,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이 누려야 할 5가지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동물 교감 치유란 무엇인가? 그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어로는요, 이 동물 교감 치유 또는 동물 매개 치료라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Animal Assisted Therapy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말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석을 할 때 어떤 분은 동물 매개 치료, 어떤 분은 보조 치료, 매개 요법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동물 매개 치료로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이 어시스트라는 말이 우리 그 사전적 의미로는 이게 돕다, 보조, 조력 이런 뜻입니다. 매개하고는 좀 동떨어진 용어였었고요. 이 매개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전염병을 전파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용어를 어떻게 좀 다시 적합한 용어로 고를 수 없을까? 그래서 2018년도에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87%가 동물 매개치료라는 용어보다는 저기 보이는 동물 교감치유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축산과학원에서 앞으로는 동물 매개치료보다는 동물 교감치료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동물 매개치료보다는 교감치료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는요, 동물 교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. 크게 활동, 소위 얘기하면 Animal Assisted Activity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물 교감 치유라는 2가지 과정으로 있는데요. 먼저 동물 교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. 동물 교감 활동은 저기 보시다시피 반려견주하고 가정에서 반려견주가 하는 것이 있고요. 또 동물 교감 활동사들에 의해서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. 이 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 반려견주가 가정에서 하는 거는 동물과 상호 교감 작용을 해서 정서적 안정 그리고 오락, 교육, 예방적 기능을 갖는 것을 동물 교감 활동이다 이렇게 또 부르고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려견이 없는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요양시설 이런 데서는 동물 교감 활동사들이 이 반려견을 방문을 해서 치유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그 외국에서 동물 교감 활동하는 모습입니다. 가정에서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죠.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려견을 놓고 이 활동을 하면서 심신의 재활 그리고 치료를 하는 활동을 합니다. 다음 요거는 이제 그 사진이 대전에 있는 우성정보대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려견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노인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. 이건 집단 동물 교감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다음은 이제 동물 교감 치유입니다. Animal Assisted Therapy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동물 교감 치유사에 의해서 하는 전문적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의료나 복지, 재활 분야에 도입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신체적 또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치유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전문적인 치유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동물 교감 치유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심리적인 거, 소위 얘기하는 신경증, ADHD, 과잉 충동 장애, 주의력 결핍 및 과잉 충동 장애라고 그러죠. 요즘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은 아주 주의가 산만하고 뛰어다니고 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. 그 이제 우리가 그것을 ADHD라고 그러는데요.
주의력 결핍 및 과잉 충동 장애입니다.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 동물 교감 치유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. 그 밖에 뭐 우울증, 정신병, 지체 노인, 노인성 질환, 주로 이제 노인성 질환에서는 치매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이제 집단 내 그 내원을 한다거나 또는 내원을 해서 치료받는 것도 있고 또는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요 치료 시기는 보통 12회에서 길으면은 50회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 교감 치유는 전문 치유사에 의해서 치유사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다.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이제 동물 교감 치유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개가 가장 먼저 가축화됐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BC 12,000년경에 인간과 동물이 개와 공존을 했다고 하는 것이 고분의 그 벽화라든지 또는 저 동물의 그 무덤에서 사람 뼈하고 개 뼈가 같이 나온 걸로 봐서 12,000년 전에 가축화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교감 치유의 이제 그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792년도에 영국의 그 퀘이크 상인들이 요코 수용소에서 농장동물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1938년도에 프로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심리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정신분석학에 아주 대가죠. 창시갑니다. 독일과 스위스 옆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소아정신과 의사예요. 이분이 저 사진에 보면 그 애완견이 있어요. 개를 상당히 좋아하십니다. 그 조피라고 부르는 애완견인데 저게 이제 차우차우의 일종입니다. 이 개를 그 진료 대기실에다가 놨더니 그 진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긴장감이 감소되다라는 겁니다. 그 아이들이 그 병원에 오면 공포에 질리고 긴장하고 엄청나게 그 참 겁먹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진료 대기실에서 개하고 자연스럽게 놀면서 긴장감이 해소되더라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. 지금은트 프로이드라고, 자기 딸도 안나 프로이드라고 정신분석학에 아주 대가입니다. 그 다음에는 1942년도 미국의 그 파울링 공군 그 휴양소가 있는데 여기 병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농장동물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어요. 2차 대전에 1937년도에 발발했는데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환청, 환각 이런 거에 막 시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약물 치료를 물론 하지만은 이거하고 병에서 농장에서 토끼나 닭을 키우도록 했어요. 토끼들이 새끼를 낳기 자기 털을 뽑고 또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또 그 사료를 주러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그 모습,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리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. 또 이 과학적인 이제 그 동물 교감 치유가 이제 태동한 건 1962년도 미국의 보리스 레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었어요. 이분도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애견 징글이 있습니다. 저 그림에 보시죠. 개 이름이 징글인데 이 징글을 자기 진료실에 그 대기실에 놨는데 한 번은 함구증, 어떤 그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을 안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. 함구증, 실어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린이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동물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 동물이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데 대단한 효과가 있구나. 이것을 느끼게 돼서 그 유명한 펫세라피라는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. 그 후에 이제 1990년도에 아이하이오에서 휴먼 애니멀 본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. 지금은 미국 같은 데서 600개 이상의 병상에서 동물 교감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. 유럽 쪽에서도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이 농장 치유 같은 것이 의료 보험이 됩니다.
근데 제가 과거에 그 동물 교감 치유를 할 때 병원 같은 데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사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외국에서는 아주 이게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럼 우리나라 그 치유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? 좀 짧지요. 1990년도에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동물은 내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했습니다. 이것을 최초로 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1994년도에 삼성 안내견학교에 안내견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. 이 처음에 그 안내견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맹도견, 맹인을 안내하는 견을 훈련을 시켰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2002년도에 이 삼성 치료 도우미견 센터로 발족을 합니다. 그러면서 동물 교감 치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. 2005년도에 이제 한국동물매개치료연구회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뜻이 있는 대학 교수님들, 수의과, 축산과 교수님들로 연구회를 발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. 2008년도에는 이제 거의 반려동물이 있는 그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는 동물 매개치료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이 됐고, 현재는 2개 대학교의 대학원에 동물 매개치료 전공 학과가 설립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이 누려야 할 5가지 자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은 1993년도에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, 여기에서 동물이 누려야 할 5가지 자유를 설정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 배고픔, 갈증, 영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. 두 번째, 불편으로부터의 자유. 세 번째, 통증, 부상, 질병으로부터의 자유. 네 번째,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. 다섯 번째,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. 이렇게 5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. 이 5가지 자유는요,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에 그대로 삽입이 됐습니다. 동물교감치유는 동물을 같이 동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인간 존중도 중요하지만 동물 보호와 존중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